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생 윤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선택적 다익성, 서울권역 도심의와 하위 중심지의 이질성에 관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어떻게 제 연구를 좀 짧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몇 장을 추가하였는데요. 일단 제 연구는 이런 내용에 관한 거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식 기반 경제가 발달하면서 슈퍼스타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값비싼 생활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도시로 인재, 일자리, 자본, 기업 이런 게 집중을 하면서 세계 경제 산출물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들을 슈퍼스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파리, 런던, 서울, 도쿄, 상해 이런 도시들이 슈퍼스타 도시로 이제 리처드 플로리다에 의해서 2017년에 이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들 도시로 이렇게 다 몰리다 보니까 외연적 확장도 하고 그리고 또 용적 상향 이런 걸로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일자리 중심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자리 중심지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현상을 다액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다액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냥 이 뉴욕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그런 금융이 집중된 월스트리트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기 허드슨 야드로 예전에 그 철도 유휴부지가 이제 재개발된 그런 지역도 있고 그리고 조선소 부지가 또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로 된 브루클린 지역에 그런 교외 지역의 일자리 중심지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킵스베이 사이언스 디스트릭트라고 이것도 이제 지금 막 계획에 조성 중인 이런 신규로 또 생겨나는 그런 중심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 수요와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다에게 일자리 중심지의 그런 분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좀 전개되고 있는지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차이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편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포인트로는 교외화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급되면서 이렇게 교외 지역이 생겨나면서 단핵 중심에서 다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번 이렇게 중심지가 분화해서 여러 중심지가 생겼다고 해서 공간 구조가 거기에서 딱 정체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지식 기반 경제에서 일자리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어떤 일자리가 집중하면서 모여진 중심지에 따라서 그 중심지의 역량이 엄청 차별화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중심지의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중심지는 더 성장하고 어떤 중심지는 주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다액화의 질적 변화에 관해서 저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고 그런 내부적인 어떤 질적 분화나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런 다액화 현상을 어떻게 조금 이 현상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좀 암묵적인 어떤 관점들이 선행 연구를 읽다 보니까 좀 보였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액적 분산이고 두 번째는 미개적 특화인데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도 그런 지식 기반 경제에서 발달하고 있는 그런 뭔가 역동적인 현상과 왜 그런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기존 이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다액화의 질적 재구조와 과정과 그 내적 동인을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질문인데요. 가장 메인이 되는 연구 질문은 대도시권의 다액적 발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질적 재구조화로 전개되는가를
연구 질문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어떤 그 실증적인 연구 수행의 질문으로서는 대도시권의 다액화 과정에서 위계적 구조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산업적, 기능적 그런 분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면서 도심의 중심성은 중심성대로 유지되고 하위 중심지 간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능적 분화가 공간적 불균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액적 분산과 위계적 특화에서 제 연구는 위계적 특화의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이론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뒤에서 드릴 거지만 그런 어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선택적 다액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였고, 이 개념은 도심은 도심대로 집중하고 하위 중심지 중에서 어떤 중심지는 더 그런 이질적 성장, 그리고 이게 방향적 정렬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런 상호 연계적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그 선택적 다액화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문헌 리뷰에 대한 좀 구조적인 거고요.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도시권의 이 성장 역학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연구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집적하는 힘과 분산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중심지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나고 그 직접 경제의 어떤 효과를 누리고자 모여드는데,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필요한 현상들로 인해서 또 분산하는 힘도 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권의 성장은 이 집적과 분산의 어떤 그 조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많은 연구들은 이 다액 구조를 어떻게 형태적으로 식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초점들이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중심지 수가 몇 개 있고 그런 중심지로 얼만큼 모여들고 또 얼만큼 하위 중심지로 퍼져드는지,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좀 여기에서 그 그림에서 보이는 걸로 아시겠지만 하위 중심지들은 그냥 다 똑같은 원으로 되어 있고 되게 이게 좀 그 평준화되는 어떤 그런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 형태론적의 이론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슈퍼 대도시권에서의 그 다액화 양상은 도심은 계속적으로 중심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주변에 하위 중심지들이 생겨나는 중심화된 다액 구조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2017년에 나왔던 논문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도심이 형성되더라도 중앙 집중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중심화된 다액 구조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실증 연구들에서 이 글로벌 대도시권에서는 이런 중심화된 다액 구조가 확인된다고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어떤 형태적 스냅샷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지 간의 어떤 기능적 관계와 어떤 내적 분화의 그런 그 프로세스, 그 다액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관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다액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앞서 짧게 설명드렸던 어떤 암묵적인 그런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다액적 분산은 이게 단핵에서 출발된 개념이 다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도심과 하위 중심지가 생겨나면서 공간이 평준화되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일자리의 양적 분산을 강조하면서 중심지들이 여러 가지 생겨나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림에서처럼 하위 중심지는 대체로 동질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뭐 테크나 게임이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새로운 그런 다양화된 산업의 어떤 특성, 이런 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좀 포착하기 어렵다는 이 관점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위계적 특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중심화된 그런 계속적으로 도심으로 지속적인 중심성 이거에 대해서는 잘 포착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그 도심과 하위 중심지의 어떤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하위 중심지 내에서의 어떤 이질적 성장,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는 그런 도심부는 글로벌 금융, 그런 기업 본사, 이런 최상위 지위 통제 이런 기능을 함으로써 세계적 도시의 그런 위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하위 중심지가 이 도심부의 어떤 대체제가 아니라 자기도 각자의 그런 어떤 특화된 산업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앞서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통합된 연쇄적인 개념화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적 이론적 틀이 저는 선택적 다익성이라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뭔가 그런 연구의 이론적인 부분이었고요. 실증적인 사례 결과인데요. 일단 저는 서울 권역을 대상으로 했고, 일단 이 서울 권역은 다핵화가 이미 이루어진 대도시권이라는 거가 이미 영구적으로 밝혀진 바 있고, 그리고 그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 시대에서의 이 다핵화를 보기에 적합한 대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첫 번째로 해야 됐던 거는 일단 일자리 중심지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어떤 그 임계치를 설정하는 컷오프 베이스드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일자리 밀도를 가지고 했고, 어떤 그 일자리 수가 얼마 이상을 중심지로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센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격자당 10,000개 이상을 하였을 때 서울권 안에서는 적정 수준의 일자리 중심지라고 판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중심지 간의 이질성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 군집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기능적 분화, 산업적 그 분화가 어떻게 일자리 업종별로 분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산업 점유율, 그리고 그 순증 기여도, 그리고 산업 특화 다양성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적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정렬되었는가는 커널 밀도 분석과 그리고 타일 분해 지수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네, 일단 뭔가 방법론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서울 권역의 일자리 중심지 수는 2000년 14개에서 2020년 35개로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1개의 그런 하위 중심지가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절대적인 어떤 우위는 유지가 되었는데요. 절대적 고용 규모는 1.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 하위 중심지 안에서도 체계가 구분되는 위계가 구분됨을 확인을 하였고, 8개의 중간급 중심지가 판별되었고, 거기에는 판교, 구로, 금천, 성수, 마포, 부천, 안양, 마곡, 잠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런 그 위계화된 중심지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그
살펴보았는데요. 2000년에는 하위 중심지 간의 어떤 위계적 분화가 관찰이 되지 않는데 2010년에 들어서 하위 중심지 안에 위계적 분화가 생겨났고 그리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 중심지 간의 격차는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권역에서 일어나는 다액 발전은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위계적 분화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도심의 절대적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간급 중심지 그리고 제3급 중심지로 위계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중심지 체계가 유지되었을까에 대한 분석인데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이 X축이 지금은 산업 점유율 변화이고 이 Y축은 순증 기여도 변화입니다. 이 순증 기여도는 대도시권의 해당 산업의 일자리 수에 각 중심지가 얼만큼 기여를 했느냐인데요. 살펴보시면은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3도심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가 증가했으면 80개가 도심에서 제공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40%가량이 이제 도심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그 중간급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 ICT와 그런 지식 집약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금 늦게 설명드리는 것 같지만 이 주황색이 도심이고 파란색이 중간급 중심지고 그 초록색이 제3급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이 도심부에 있어서는 KR 그 지식 그 기반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많이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고 이 빠져나간 중심지들이 중간급 중심지로 많이 재집적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더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심부에서는 이런 비즈니스 서비스업,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 의료, 레저, 교육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증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리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급 중심지는 대부분 다 성장을 하였고 중간급 중심지와 제3급 중심지를 조금 차별화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제3급 중심지에 있어서는 교육이나 레저 같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미한 성장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세세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산업 특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산업 다양성의 변화인데요. 이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있는 게 이제 중간급 중심지인데요. 보면은 이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지식 집약 서비스업 관련해서 대부분 특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제3급 중심지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비어있고 그 특화도가 작은 것을 이 사이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17이 기흥에 해당하고 35가 영통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R&D나 제조 공장 R&D 그 관련 대기업 중심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산업 특화는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산업 다양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금융업이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비즈니스 서비스업, 뭐 레저, 교육 이런 고급 서비스업이나 대면 중심의 고부가치 서비스업으로 질적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빠져나간 지식 집약 산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 중간급 중심지로 들어가고 이 중간급 중심지는 이들의 성장과 함께 상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교육이나 레저 이런 게 다 같이 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게 좀 복합 중심지로 성장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3급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심지에서는 어떤 특정 산업에 있어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지만 굉장히 도시적 다양성 기반은 약한 것을 통해서 좀 단일 기능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질문에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이
도심의 중심성 유지와 하위 중심지의 어떤 이질적 성장에는 업종별로 선택적 집중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위계별로 뚜렷하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기능적 분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 질문인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노란색 되어 있는 이 표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권역에 새로 들어온 신규 기업들의 일자리 성장에 관합니다. 보시면은 새로 들어온 유입들이 그런 도심,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8개의 중간급 중심지를 중심으로 신규 기업들이 입지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밑에 이 남동쪽을 따라서 그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지식 산업들이 특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어떤 공간 불균등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이걸 하고 싶어서 저는 타일 지수라는 분석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 타일 지수라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런 불균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어떤 그룹 내부에서의 불균등이 문제인지 그룹 간의 불균등이 문제인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연구에서 쓰기에 좀 적합도가 굉장히 높은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인 타일 지수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년간 공간적 불균등이 심화된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방향이 여기서는 그룹인데요. 그 방향 내부에서의 불균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거는 이 방향 내부 안에 있는 소수의 중심지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이 방향 간 불균등을 보면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밑에 보면은 이거는 방향 간의 어떤 공간적 평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에 너무 많은 게 쏠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평균인데, 이 방향별 평균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이 남동쪽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남동축이 너무 그 우상향을 이끄니까 나머지들이 이렇게 상쇄되어서 방향간 불균형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실은 편중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핵적 발전이 균형적 확산이 아니라 기능과 공간의 어떤 결합 속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집중과 방향적 편중이 불균등을 구조화한 과정임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사점인데요. 일단 그 선택적 다핵화는 이런 도심의 특화, 그리고 하위 중심지의 선택적 성장, 방향적 불균등 강화로 이어지는 상호 연계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권역에서는 이 선택적 다핵화의 결과로 이 남부권을 축으로 자본이나 일자리나 이런 지식 집약 이런 것들이 혁신이 집중되었고, 그 내부적인 거에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고에는 썼는데 여기에서 조금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시사점만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과 정책의 상호작용이 이 선택적 다핵화와 어떻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서울의 다핵화를 보면은 다핵 정책이 긍정적 효과도 미쳤고 동시에 한계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교나 마곡이나 이런 일부 중간급 중심지의 성장에는 어떤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해준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반면에 중심지로 지정을 했는데 중심지로 성장하지 못했던 유령 중심지도 연구에서 4개 정도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유령 중심지가
보이고 또 그런 좀 주변화되는 중심지의 이유는 정책적으로는 이걸 지원을 해도 어떤 시장에서의 판단이 이게 뭔가 조금 주거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기대했던 어떤 경제적 그런 부흥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이 개념을 좀 국제적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이고요. 네. 그래서 좀 정책적 함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뭔가 저의 그런 이 연구를 통해서 느낀 바는 어떤 다핵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뭔가 이걸 하면은 좀 균등화가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조금 내면에 깔려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불균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체계를 전략적으로 조직하고 어떤 조율하는 접근으로 뭔가를 바라보았을 때 좀 정책이 조금 달라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 중심지 계층별 산업 공간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인데요. 어쨌든 그 도심은 앞으로도 계속 대면 중심의 산업들로 그런 고급 어떤 경험 이런 걸로 갈 수 있도록 좀 물리적 환경이나 제도적 기반, 어떤 질적 여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급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어떤 이질성을 좀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구로 금천이나 성수 같은 경우에 그런 앞서 산업 다양성이나 산업 특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좀 그 지역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자산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구로 금천 같은 경우에는 제조 아직 공장이 남아있고 그 안에서는 그리고 또 거기에 몇 개의 그런 오래된 약품 회사들도 남아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제조 기반의 어떤 원스톱의 어떤 바이오, 제약 산업이 강화될 수 있는 반면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힙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의 산업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중간급 중심지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굉장히